안녕하세요. 꼭지입니다. 오늘은 1월 10일 일요일 오후 12시 다 돼가고 있네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건 2차 전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 번 영상에 올렸었고 중간중간 설명도 많이 했었는데 한꺼번에 모아서 2차전지 전체, 제가 보고 있는 2차전지 종목들 전체를 다 모아서 좀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그 전에 잠깐 이야기를 하면 올해 2021년도는 움직이는 컴퓨터, 타고 다니는 컴퓨터인 어떤 모빌리티 전기차 위주의 장이 시장을 이끌어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 한 축인 우리가 2차 전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려고 해요. 나머지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라든지 전장 사업이라든지 자동차 업체라든지 클라우드 사업이라든지 5G 이런 모든 것들이 전기차와 연관이 움직일 거다, 주도를 할 거다. 당분간 1, 2년 정도는 최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2차 전지를 일단 볼 건데, 2차 전지라는 건 크게 네 가지 어떤 부품, 소품, 종목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일단 보면 2차 전지는 크게 양극재라는 게 있고요. 플러스극. 그 다음에 이쪽에 음극재라는 게 있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분리막이라는 게 있겠죠. 두 개를 분리해 줄 수 있는 분리막. 그리고 이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전해액. 이렇게 네 가지 구성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양극재 요런 쪽이 좀 중요하고, 또 양극재와 음극재는 크게 네 가지로 보는 거고요. 음극재에서는 음극재를 통해서 전기가 흐를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동박, 이런 게 중요할 거고요. 전해에게는 전해질의 어떤 첨가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2차 전지를 볼 때 이걸 개별 종목으로 하지 않고 ETF로 하실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2차 전지 어떤 산업군 업종 자체는 계속 성장할 거고, 어찌됐든 어떻게든 우상향해서 올라간다고 보면 이걸 ETF로 갖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타이거 KRX 2차 전지, K뉴딜 예전에 한번 작년 여름쯤이었나요? 가을쯤이었나요? 이런 걸 정부가 발표를 했을 거예요. 뉴딜 지수, 그래서 BBIG에 대한 이러한 업종들을 발표를 했던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이렇게 10종목, 제가 보는 종목 역시 이 10종목들을 다 포함하고 있고, 여기 있는 걸 구성을 해서 만든 ETF, 이런 쪽으로 가지고 가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10,000원에 처음에 시작을 했을 텐데 지금은 꽤 많이 올라서 수익률도 꽤 높아졌죠. 저 역시 이 정도 수준에서 처음 했을 때 아마 조금 매수를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개별 종목을 하지 않으실 분들은 이렇게 ETF를 쓰시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배터리 3사는 다 아실 거죠. LG화학, 그 다음에 삼성 SDI,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이렇게 3사에 대한 종목군들 알고 계시면 좋겠고, 저희 채널에서 LG화학은 삼꼭지를 만들러 가고 있고, 삼선을 만들면 매수를 다시 할 수도 있는 구간이 잡히겠고요. SDI 역시 같은 형태를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여기 잠깐만 볼까. 518, 그렇죠. 삼선을 만들고 나면 조금 조정을 받을 건데, LG화학이나 SDI는 조정을 받고 나서 그 삼선을 다시 뚫으면 다시 매수해 볼 수 있겠네요. SK이노베이션은 단기적으로 좀
오선 옷꼭지를 내밀고 있기 때문에 얘도 오선 조정이 좀 있지 않을까 싶죠. 오선 조정 이후에 하나 둘셋 오선 조정 이후에 글쎄 오선 조정 이후에 조금 흐름이 있지 않겠나 싶기도 하네요. 자, 그리고 양극재를 좀 볼 건데요. 양극재는 저희가 이제 네 종목 보기로 했었죠. 보수케미칼, 에코프로비엠, LNF, 코스모 신소재까지 네 종목을 좀 보시면 된다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보수케미칼 같은 경우에 양극재에서 뭐 지금 뭐 사선 옷꼭지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인 것 같고요. 특별히 뭐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고, 에코프로비엠도 상승을 해서 지금 3꼭지 3선을 만들고 나고 그 다음에 돌파를 하면 묘사할 수 있겠고, LNF 역시 묵침을 갖고 5선을 만들었죠. 조정을 가지고 나면 5선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 그 5선을 돌파할 때 우리가 또 매수를 해볼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이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 저희 뭐 꼭지 매매에 대한 거 대문에 걸어놨기 때문에 잠깐 보시면 이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LNF는 79,500원을 돌파하면 매수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코스모 신소재 역시 사선 만들었고요. 삼선 근처에 접근하면 이것도 매수는 할 수 있겠네요. 어차피 5선을 만들러 갈 거라고 보니까요. 이렇게 양극재 네 종목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음극재 중에서 동박, 그러니까 구리포일, 구리박, 박막, 구리박막, 전기박 뭐 이렇게 쓰이죠. 먼저 볼 건데 두산 솔루스, 이름이 바뀌어서 솔루스 첨단 소재. 어제 영상에도 제가 올렸지만 뭐 OLED에도 조금 관여를 하지만 주로 하는 건 동박이죠. 이게 유럽에 제일 먼저 공장에 세워져서 아무래도 유럽에 대한 수주가 굉장히 높았던, 다른 업체들 두 업체 역시 요새 지금 유럽에다 공장을 세우고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지만 기존에 들어가 있는 건 솔루스 첨단 소재다.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아직은 조금 매수나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닌데, 뭐 어찌 됐든 5선을 보러 가지 않을까. 옷꼭지를 내밀고 5선을 보러 가기는 할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의 박스 구간을 형성하고 나면 그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진머터리얼즈는 뭐 말레이시아 공장 뭐 지었으니까 지금 하나 둘셋넷 옷꼭지를 내밀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굉장히 심하게 터지고, 일진머터리얼즈가 가장 좀 수혜를 받았지 않았나 이렇게 싶었는데 저번 금요일에 굉장히 큰 상승을 이루어냈죠. 이게 지금 옷꼭지라서 5선 만들고 나면 조금 조정을 거치기는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면 글쎄요, 그 이후에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모양 자체는 아직 좀 카운팅하기가 조금 힘든 그런 상태네요. SKC는 좋죠. 제가 여러 번 괜찮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종목 중 하나고, 지금 3선을 다시 돌파하려고 하고 있죠. 매수선이란 뜻이죠. 매수를 해도 좋은 구간에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얼마죠? 여기를 보시면 되겠죠. 이게 이날이니까 107,000원 107,000원 정도면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다만 이렇게 꼬리만 선 위에 내밀고 있으면 이게 좀 흐름을 가질 수도 있어요. 3선 조정도 짧았기 때문에 4선 조정이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건 좀 생각을 하면서 매수의 원칙을 잡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음극재 동박 세 업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극재를 보면 대주전자재료, 뭐 실리콘 화물, 이제 음극이라는 건 대부분 이제 뭐 탄소, 뭐 흑연 요렇게 되는데, 업체는 이제 물론 뭐
잘 아시는 업체들이니까 잠깐 볼까요? 잠깐 보시면 대주전자재료를 쭉 내려야 되네요. 점점 게을러져서 이런 걸 잘 안 읽으려고 그러죠. 제가 이거 찾는 게 대주전자재료. 자, 대주전자재료 잠깐 보겠습니다. 실리콘 화물로 이게 이제 음극재 대체죠. 흑자 전환 예상된다. 뭐 이렇게 써져 있고, 실리콘 화물 삼성 했을 때는 한솔 케미칼로부터 실리콘 카본 음극재로야. 그래서 이렇게 된다. 얘도 도전제를 좀 쓰는 것 같긴 하네요. 우리가 도전제를 하면 이렇게 나노 신소재 이런 정도 보고 있죠. 자, 나올 거니까 넘어갈게요. 아무튼 대주 전자재료는 삼선을 만들어 놨고요. 매수선이기 때문에 이 금액 49,400원을 돌파하면 매수를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해질 쪽으로 가면 전해질 첨가제에 첨보, 캠트로스, 후성 이런 기업들이 있죠. 이제 제가 가장 큰 아무래도 전해질 첨가제 업체는 첨보라고 볼 수 있겠고, 첨보는 좋게 보고 있고요. 지금 매수선은 3선을 돌파하는 형태를 띠고 있네요. 매수선을 돌파했죠. 194,400원 194,400원을 우리가 매수 타점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야 이게 올라가서 4선 만들고 5선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잠깐 볼까요? 뭐 주봉으로 봐도 조만간 전고점 돌파하려고 하겠네요. 캠트로스는 이것도 역시 조금 회사는 작지만 캠트로스라는 거는 글로벌 첨가제 어떤 일본에 있는 센트럴 글라스가 대표적인데 국내에는 첨보와 캠트로스가 대표적이다. 그리고 센트럴 글라스가 보유한 중대형 전해액 첨가제 특허 때문에 시장 진입이 쉽지 않지만 캠트로스가 첨가제를 자체 특허 출원한 상태라서 또 성장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레포트가 작년 7월 거. 우리가 차트를 봐도 조만간 어떤 괜찮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좀 고점이긴 한데 전고점 근처에 계속 꼬리를 내밀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돌파하려고 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희 채널에서는 5선 조정 중이기 때문에 특별히 대응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 둘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걸 좀 보이긴 하네요. 그 다음에 후성은 첨가제뿐만이 아니라 이건 이제 반도체에서 특수가스 이걸 또 하죠. 반도체에도 엮여 있기 때문에 얘는 삼선을 저희 채널에서 말 3선을 만들고 3선을 돌파하면 매수할 수도 있는데 역시 어떤 윗꼬리 형태로만 돌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에 대한 건 생각을 좀 하고 있어야지만 되겠고 괜찮죠. 이 종목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 전고점을 일단 돌파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고점도 돌파하려고 할 수 있겠죠. 괜찮아 보이네요. 다만 좀 상승이 좀 가파르니까 조정 구간을 좀 거쳐야 될 것 같아요. 동화 기업은 이제 전해액이죠. 주로 이제 전해액에 이 종목은 최근에 이제 노출이 많이 되면서 굉장히 급하게 많이 떠오르긴 했어요. 저희 채널에서 봤을 때도 꼭지를 내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대응할 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대응할 자리는 아니고 지켜보시면 되겠고 이런 기업도 있다. 이런 전해액을 한다. 뭐 양극재 바인더 이런 것들도 한다고 하는데 이건 봐야죠. 자 그렇게 되고 또 하나 이제 신흥 SEC라는 건 전액의 어떤 뭐죠? 캡 어셈블리 전액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하는 뭐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업체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처음부터 2차 전지를 할 때 이 종목을 껴놓고 보고 있어서 계속 보고 있긴 하는데 최근에 좀 많이 올랐어요. 지금 단기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꼭지를 내밀고 있고 최근 5.1%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이 뛰었죠. 조정을 받아도 하나, 둘, 상승 여력은 조금 더 있어 보이고요. 고점을 뚫으러 가겠네요.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차 전지에서 몇 종목들을 더 봐야 되는데, 뭐 음극재 쪽에 있는, 뭐 양극재에도 쓰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도전재, 나노 신소재는 CNT 도전재, 카본 나노 튜브, 뭐, 도전재라는 게 무슨, 어떤, 뭐죠, 풀 같은 거? 접착을 하려고 하는, 접착하려는 물질 역시도 조금 전기가 통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용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이지만.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어디 있을까요? 찾기가 힘든데 이렇게 써 있으면 한솔 케미칼 첨보 뭔가요? 대준데 나노 신소재. 자, 나노 신소재는 CNT 도전재와 중공 실리카 이런 쪽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노 신소재가 하는 게 많죠. 뭐 CMP 슬러리도 하고 뭐 많이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일단 2차 전지 쪽에서 보면 뭐 CNT 도전재, 그러니까 어떤 효율을 높이기, 전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데 이런 업체가 좀 눈여겨봐야 되겠고, 지금 저희 채널에서 5선을 만들고, 저희 채널이 좀 보고 있었던 종목이잖아요. 저희가 이제 3선에서 매수를 하고 이게 10% 달성이 돼서 아마 정리를 했었던 것 같은데, 아직 잠깐 볼까요? 저 역시 지금 글쎄요, 이 종목은 아직은 조금은 여력이 남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정받다가 또 오를 거로 보입니다. 자, 한솔 케미칼은 어떤 화학 업종이지만 이런 소재 쪽, 뭐 케미칼 쪽 이런 쪽으로 해서 그냥 같이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QLED라든지 QD, 콘돔다 OLED라든지 뭐 2차 전지 쪽에 투자가 좀 있기 때문에 조금은 괜찮지 않을까 해서 보고 있고요. 지금은 5선 조정주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대응할 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상승 여력은 조금은 남아 있고요. 삼화알루미늄은 우리가 음극재 쪽에 동박이 있다면 양극재 쪽에는 알루미늄 포일이 좀 필요하겠죠. 그런 쪽에서 삼화알루미늄을 좀 보고는 있습니다. 카운팅이 좀 깨끗하게 되지는 않는 종목 중에 하나이긴 한데, 사선을 만들었고 뭐 3, 4선 전부 다 뭐 꼭 길게 꼬리만 내민 상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대응할 만한 자리는 아직은 아니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는데,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리고 이미 사선을 만들어서 5선을 만들러 간다고 보면 도전적인 매수도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리포트가 없어서 뭐라고 드릴 말씀 별로 없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나노 신소재, 한솔 케미칼, 삼화알루미늄 어떤 2차 전지에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종목으로 나눠 봤고요. 나머지 두 종목 에코프로랑 하나기술은 어떤 재활용, 뭐 2차 전지 어떤 폐기물, 이게 불량이 뜨거나 다시 활용해야 되거나 재활용해야 되거나 이런 쪽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에코프로 같은 거는 에코프로 BM이 어떤 모회사이긴 한데, 이게 LG랑 함께 어떤 폐전지에 대한 어떤 환경적인 이유도 있고, 또 이게 불량이 뜨면 그 불량이 꽤 양이 많아지다 보면 처리해야 되니까요. 그걸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최근에 이러한 뭐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는 전공정, 어떠한 2차 전지를 만드는 메이커라도 제조 장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업체이기도 하고, 또한 어떤 2차 전지 재활용 쪽에서도 이 두 종목은 조금 잘 지켜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3꼭지 중이고 에코프로는 하나기술은 하나 둘셋넷 다섯 우선 조정 중이네요. 자, 오늘 조금 짧게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2차 전지에 대해서 뭐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